우리가 흔히 이제 조국 사태를 통해서 검찰 받아쓰기 문제를 많이 지적을 하고 때때로는 그게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죠? 보수 언론을 공격하는 확실히 그 되게 유력한 무기가 되기도 하잖아요. 검찰 받아쓰기.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진영적으로는 우리 편을 또 찌르는 칼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받아쓰기라는 문제가 어떤 진영에서만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 되게 보편적인 것이고 관행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관행에서 나타나는 거고 기자들 입장에서는 받아쓰기를 그럼 만약에 이런 상황이죠. 내가 KBS 기자나 JTBC 기자였다면 나는 이렇게 안 썼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또 그건 나는 그렇게 안 썼을 거야 무조건 이렇게 얘기는 절대 못 한다는 거죠. 기자들이 되게 많이 좀 쓰면서 성찰을 하게 되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갑자기 자기 반성. 굉장히 좀 이번에 그 김학의 사건 관련해서 예. KBS가 소송해서 진 게 있어요. 예, 맞습니다. 이게 뭐죠? 어떤 거죠? 일단은 KBS와 JTBC가 김학의 관련한 보도를 했다가 지난해랑 이제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 각각 민사소송에서 패소를 했는데요. KBS 같은 경우에는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기도 한데 이게 2019년 3월에 보도됐던 거예요. 박근혜 청와대가 별장 성접대 동영상 의혹에 휩싸인 이제 김학의 차관의 인사를 강행했던 배경에 최순실 씨가 있다. 그런 얘기 있었죠. 예, 김학의 임명 배후에는 최순실이 있다. 이런 의혹 보도를 한 거죠. 요 보도가 이제 지난해 12월에 확정이 완전히 됐는데요. 네. 결국에는 KBS와 기자가 김학의 차관의 아내인 송아무개 씨한테 1,5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패했네요. 완전히 패했습니다. 네. 1,500만 원이면 이 언론사에서 뭐 오보 문제로 그렇죠. 걸렸던 것 중에 뭐 적은 규모는 아닙니다. 예.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소개드리면 이제 JTBC 보도였는데요. JTBC 보도도 2019년에 있었습니다. 2019년 3월에 똑같이 있었던 보도인데 네. 이거는 이제 윤곽근이라고 혹시 아실 거예요. 네네.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제 대구 고검장을 지냈던 인물인데 그리고 이제 이후에 국민의힘에서 이제 그렇죠. 예, 공천 받으려고 했다가 안 됐죠. 안 되고 라임 사태 관련한 로비 의혹으로 구속 기소됐던. 네. 예, 그래서 그분인데 이제 JTBC는 윤곽근 고검장도 윤중천 별장에 출입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런 보도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되게 손석희 앵커가 당시 뉴스룸을 진행했던 때였는데 네네. 일반 시청자들이 봤을 때는 윤곽근 씨도 윤곽근 고검장도 윤중천의 이제 별장 접대를 받았구나. 이런 지금 인식을 팍 받게 되는 그런 보도였어요. 네네. 그래서 윤곽근 이분이 이제 JTBC 기자와 손석희 앵커 등을 이제 민사소송을 걸었는데요. 이것도 이제 지난해 2월이었어요. 지난해 이제 2월에 있었네요. 2월에 있는데 이것도 당연히 JTBC가 완패했습니다. 7천만 원을 배상해야 돼요. 7천만 원? 예, 네. 7천만 원은 진짜 오랜만에 듣는 숫자거든요. 큰 규모죠. 예, 민사소송에서 언론 관련된. 완패했다는 거면 완전히 JTBC가 진 거고 KBS가 졌다는 얘기죠. 둘 다 이유는 뭔가요? 그러니까 증명할 길이 없다라는 건가요? 아니면 완전히 허위라는 건가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네. JTBC와 KBS가 이제 그 기반으로 했던 게 대검 과거사위 진상조사단의 조사 내용이었습니다. 네. 근데 아시겠지만 지금 한국일보랑 SBS 지금 연이어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재심 변호사로 유명한 그 박준영 변호사가 네. 그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의 그 조사위원이었거든요. 그랬죠. 외부위원이었는데 이분이 자진 사퇴하고 나오셨잖아요. 근데 이분이 지금 그때 있었던 어떤 조사 기록들을 한국일보랑 SBS한테 다 통째로 준 모양이에요. 예, 통째로 준 거죠. 지금 그래서 하나하나씩 보도가 되고 있는데 핵심은 JTBC랑 KBS가 그 인용을 했던 사실상 기반으로 했던 그 윤중천 면담 보고서, 그리고 또 박관천 면담 보고서,
이거를 작성했던 게 지금 이제 많이 언론들에게 이름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이규영 검사입니다. 네. 이분은 이제 대검 진상조사단에 파견 나온 검사였고요. 이분이 작성한 면담 보고서가 조작됐다는 논란에 지금 휩싸여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와 관련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KBS와 JTBC가 그 보고서를 쓰면서 네.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일방적으로 좀 인용을 하게 되는 상황 속에서 민사소송이 걸렸고 그리고 완패하게 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소송 결과가 지난해 나왔던 거잖아요, 그렇죠? KBS는 지난해 나와서 확정이 아예 됐습니다. 확정이 아예 됐고 2심까지 나와서 네. 2심에서 끝났고 확정이 됐습니다. 지금 그러면 뭐 법정에서는 당시 이제 그 이른바 지금 그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위의 좀 그런 조사 결과물이 좀 이제 허위였다 그렇게 봤다라는 건데 법원에서는 이미 그 법원에서 그렇게 판단은 이제 단정하진 않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그게 허위다라고 아직 그게 수사도 아직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법원 입장에서는 뭐 수사 기록이 나왔던 시점도 아니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다만 입수 과정이나 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대목들이 좀 있고요. JTBC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KBS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심하고 2심이 좀 다르긴 한데 둘 다 이제 어차피 KBS는 졌고 예, 김학의 아내 분이 승소를 하게 된 케이스인데 이제 KB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는 1심 판결문을 보면 처음에는 기자가 취재원을 밝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재판에서까지. 나름 취재원 보호 차원에서 그렇죠.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은데 그 항소심 판결문을 보면 조금 바뀌어요. 되게 자기가 코너에 몰린 상황이라고 판단을 해서인지는 모르겠는데 대검 진상조사단원이 취재원이라고 밝힙니다. 근데 그게 이제 언론들에서 지금 그게 이규영 검사다라고 지목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결정적으로 이제 어찌됐든 간에 그 정보를 검사로부터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받을 수 있는데 사실 우리 항상 비판을 하는 게 이제 검찰 받아쓰기 비판을 많이 하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검증이 되게 미숙했다는 질타를 굉장히 재판부가 많이 합니다. KBS 보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최순실 씨는 사실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보지만 어쨌든 재판부는 최순실의 반론이나 네. 그리고 김학의 아내의 반론이 없었다. 그리고 KBS 보도가 문제가 됐던 것이 뭐였냐면 김학의 아내와 최순실이 모 대학교 최고 경영 과정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우리 뭐 대학원은 아니고 뭐 경영대학원 이수하는 거. 이수하는 거 교육 과정이 있어. 뭐 하여튼 뭐 그런 거. 그런 것들 이수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이고 그렇게 해서 친분을 쌓았다 이런 표현을 맨 처음 보도에선 KBS가 해요. 그러니까 어떠한 그 대학교의 어떤 교육 과정에서 어쨌든 인연이 있다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하지 않았다라고 그것도 사실이 아니었던 모양이죠? 예. 그리고 송씨이거든요. 송아무개 씨인데 김학의 아내가 송 씨의 입장에서는 나는 최순실을 만난 적도 없다. 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KBS 기자는 자신이 보도했던 것에 어떤 근거를 뒷받침하는 걸 전혀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랬군요. 또 어쨌거나 뭐 이번 뭐 판결에서도 보듯이 이 뭐랄까 하여튼 그 소스 하나에만 의존하는 건 굉장히 좀 굉장히 위험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이게 그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에 있던 검사들이나 아니면 그분들 박준영 변호사가 지금 폭로하고 있긴 하지만 그분들이 되게 이제 어떤 조사 내용들을 부풀리거나 과장했다는 의혹도 많이 받고 있지만 어떤 결과를 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좀 강박이 있었는지 언론 플레이를 그렇게 많이 시도를 했다 이런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그 결정적으로 한겨레가 보도를 했던 오보 그 윤석열 윤석열도 받았다. 접대를 받았다. 접대를 받았다라는 게 오보 그 2019년 그게 11월이었나요? 10월이었나요? 그것도 보도가 됐었는데 그것도 완전히 오보였죠. 근데 그것도 기반한 게 이제 이규현 씨가 작성한 그 면담 보고서라는 게 이제 그 지금까지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지금 언론들이 이제 조금 부풀려진 보고서, 가장된 보고서를 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받아쓰는 형식, 검증도 쉽지 않을
테니까요. 그렇죠. 네. 뭐 하여튼 뭐 그 수사기관이 뭐 정보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긴 하겠지만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그냥 뭐 수사기관에만 의존해서만 받아 쓰기에는 굉장히 좀 위험하죠. 부분이 그래서 뭐 여기든 저기든 굉장히 좀 많은 건 분명한 것 같고. 그래서 좀 많이 이 뭐라고 해야 되죠? 좀 이 판결문을 보고 저도 많이 생각이 좀 들었던 게 뭐냐면 이 반론을 취재하는 행위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되게 재미난 부분들이 뭐냐면 재판부가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만약에 반론을 못 받더라도 반론을 받기 했는데 위해, 못 받았다라는 내용을 쓸 쓸 수 있지 않았었느냐. 아, 그러니까 노력도 안 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반론을 받기 위한 노력이 진짜 중요하다라는 거를 좀 알게 되는 판결이었고 또 사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조국 사태를 통해서 검찰 받아쓰기 문제를 많이 지적을 하고 때때로는 그게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죠? 보수 언론을 공격하는 확실히 그 되게 유력한 무기가 되기도 하잖아요. 검찰 받아쓰기.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진영적으로는 우리 편을 또 찌르는 칼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받아쓰기라는 문제가 어떤 진영에서만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 되게 보편적인 것이고 관행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관행에서 나타나는 거고 기자들 입장에서는 받아쓰기를 그럼 만약에 이런 상황이죠. 내가 KBS 기자나 JTBC 기자였다면 나는 이렇게 안 썼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또 그건 나는 그렇게 안 썼을 거야 무조건 이렇게 얘기는 절대 못 한다는 거죠. 기자들이 되게 많이 좀 쓰면서 성찰을 하게 되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갑자기 자기 반성. 되게 굉장히 좀 기사를 잘 써야 되는데 이런 생각 많이 들더라고요. 네. 진짜. 예. 반론 꼭 받으시고. 예. 좀 반론 좀 잘 받는 편인데 네네. 그러니까 뭐 방조 대표도 그렇고 그러니까 윤석열 기사 쓸 때도 윤석열 지금은 전 총장이죠. 그분한테도 문자는 보내요. 근데 그분도 익십. 읽고는 답을 안 줘요. 좀 그렇긴 한데 반론을 받으려는 노력이 되게 많이 필요해진 것 같아요. 점점 더. 네. 뭐 어쨌든 반론은 뭐 이제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그러니까요. 네. 뭐 아마 이 정도 금액이 나왔을 때도 아마 반론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노력도 없었기 때문에 아마 네. 그 정도 금액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어쨌든 뭐든 하여튼 하나의 소스에만 의존하는 거 굉장히 좀 위험하다. 위험한 네. 그런 방식이라는 걸 다시 한번 또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예고편도 길게 하고 네, 김도영 기자가 오늘 이제 소식을 좀 전달했는데 예. 오랜만에 좀 같이 방송해 보니까 좀 어땠습니까? 그 옛날 미디어 오늘에서 미오캣 하던 팟캐스트 시절이 있잖아요. 네. 그때 되게 정말 노량진이었던 것 같은데. 노량진이었죠. 되게, 굉장히 작은 음악 스튜디오에서 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면서 네. 그때 진짜 좋았다 그때도. 그때 생각 많이 나네요. 그렇군요. 스튜디오. 근데 이제 너무 우리 정상근 기자가 너무 이제 프로 방송인이 다 되셔가지고 약간의 예전의 풋풋함과 네. 아마추어틱함과 그런 순수함, 초심을 많이 잃으신 것 같다. 네가 아마추어일수록 내가 긴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 아마추어리즘을 논하기 전에 네. 이 방송이 끝나고 나가시면 저 뒤에서 테이프 좀 그만 좀 방송 중에 저기 뒤에서 계속 테이프를 이렇게 찍고 붙이는 데가 나가지고. 네. 초심을 잃으시면 안 된다. 네. 이런 말씀도 한번 그 얘기 좀 꼭 좀 전달을 해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김도영 기자와의 방송은 마치고요. 다음에 또 김도영 기자랑 같이 방송을 할 수 있는 날이 올지 안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다음 잘 써야 나오겠죠.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